오늘 마감 방송은요. 예, 부평님 어서 오시고요. 자, 오늘 마감 방송은 음, 뭐 시황이나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종목 분석을 그리고 종목하고 섹터를 중심으로 좀 분석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길게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들만 찝어서 간단하게 써머리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 보시면서 참 뭐라고 할까요? 어, 아쉽다. 그리고 좀 답답하다라는 그런 느낌들 많이 받으시죠? 예, 지금 코스피가 오늘 또 사상 최고가입니다. 2770포인트. 그죠? 2770포인트. 백두산 높이가 얼마요? 2774m인가요? 예. 자, 바로 그거죠, 여러분들. 이제 백두산 고지까지도 이제 다 밟았어요, 다. 네, 밟았고 그만큼 이제 시장이 2744죠. 이미 넘었어요. 넘었고요. 오늘 장중에 2781포인트 찍었으니까 2744포인트 이미 뭐 그 백두산 고지를 넘은 지가 한참 지났습니다. 그죠? 그만큼 시장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코스피가 지금 이렇게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가운데 코스닥도 오늘도 미미하게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제가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시장이 팡팡 터지질 않아요.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간다고. 이번에는 좀 탄력이 붙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예전에 움직였던 그 지루한 흐름 똑같습니다. 이때하고 똑같아요. 주가 흐름이 아주 미미하게 가는 등 안 가는 등 야금야금 미미한 반등세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런데 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장세의 특징은 뭐냐면 많은 종목이 가지 않습니다. 많은 종목이 가지 않아요. 특정 일부 종목이 먼저 갑니다. 일부 한두 종목이 먼저 가고 그 뒤를 나중에 쫓아가는 이런 형태가 돼요. 이런 형태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강세가 나오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별로 재미를 못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코스닥 시장도 아직은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날 장중에 역사적인 고점을 찍고 한번 밀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3일째 양봉 나오죠, 여러분들. 928포인트입니다. 제가 보기엔 다음 주에는 코스닥이 사상 최고가 경신할 거로 보고 있어요. 예. 물론 다음 주에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 게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다음 주에 뭐 사상 최고가 못 가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주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엔 확률적으로 코스닥은 다음 주에 사상 최고가 경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지수가 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강세가 나오면 뭐예요? 종목이 똑부러지게 시세를 주도하는 종목이었고 종목구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먹을 게. 그러니까 빛 좋은 개설구죠. 시장은 전체적으로 좋고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 코스닥 지수도 조만간에 사상 최고가 경신할 것 같은데 종목을 훑어보니까 별로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많이 올라서 쉬어가는 모습이고 삼성 있을 때 LG화학도 쉬는 상태에서 오늘은 뭐 조선주가 다시 한번 움직이고 그죠? 그리고 뭐 보험주가 움직이고 결국엔 다 윗꼬리 달고 밀리긴 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강하게 치고 가는 종목이 없습니다. 먹을 만한 종목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시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먹을 만한 종목이 별로 없어요. 코스닥으로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오늘 바이오제약주들이 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선별적인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바이오제약주들은 처음에는 코로나 수혜주로 움직였고 지금은 백신 수혜주하고 치료제 수혜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미 시세가 많이 났고 계속 종목군들이 순환하면서 정신없이 재료가 나오게 되면 한순간에 터지고 안 나오면 쪼그라들고 대응하기 어렵죠. 바이오 제약주들도 방향성 없이 그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들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반도체 장비주들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반도체 장비주가 시장의 주도주인 건 맞는데 모조리 가지 않는다. 다 가지 않는다. 특정 한두 개 종목이 대장주로 주도주로 가면서 나중에 조금 지나고 나서 후발주들이 따라가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많이는 안 가지만 야금야금 갑니다. 야금야금 가요. 그러면서 추세 상승세가 나오는 유일한 섹터가 지금 반도체 장비 쪽이에요, 여러분들. 추세 상승이 나오는 종목 섹터가 그나마 반도체 장비입니다. 다 가진 않죠. 근데 보세요. FNS도 말고 디바이스 엔진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디바이스 엔진. 디바이스 엔진 알고 계시죠? 자, 이 디바이스 엔진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도 참 많이 얘기 듣던 종목이고 제가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해서도 많이 보셔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면서 이미 시세가 뭐 대박이죠, 뭐 저 정도면은. 그죠? 디바이스는 벌써 오늘 방송에서 나가고 나서 80%가 넘는 그런 수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80%. 그죠? 지난 11월 4일 24,550원 매수 추천 후에 그때 11월 24일 27% 아니죠. 그때 며칠 후 27%였습니다만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늘 12월 11일이죠. 오늘 11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늘 85.9%.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디바이스 엔진을 선두로 해가지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한미반도체도 야금야금 지금 신고가입니다. 얘는 신고가지만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 자, 이 종목의 강세가 나오는 상태에서 LOT 베큐미라는 종목도 지금 신고가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ISC라는 종목이 3일 동안 급등세가 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세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그죠? 이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FST가 급등 나왔다고 신고가 났죠. 신고가 나온 상태에서도 아직도 살아있는 상태고. 무슨 얘기예요? 얘네뿐만 아니라 K스택 탄력은 떨어집니다만 상승 기조 살아있고 원익IP도 상승 기조가 살아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코스피 대형주들은 물론 이제 조선주라든가 얘네가 좀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료 때문에 한 번 정도 움직이긴 합니다만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큰 부분이에요. 올랐지만 추격 매수하기에 부담이 되는 상태. 하지만 반도체 장비주는 어떻게 됩니까? 안 가는 것처럼 하지만 지수 따라서 야금야금 일부 종목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반도체 장비주가 지금 시장 전면에 주도주로 부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 앞에 대장주가 먼저 가고 있는 상태고요. 대장주가 가면서 뒤에 따라가는 종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반도체 장비주는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방에서 무료 추천 종목으로 마셨던 한미반도체는 신고가 경신 나오고 있고요. 방송에서 이미 나갔었던 종목군들도 이미 강세는 추세는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마셨던 원익IPS 그리고 어제 네페스라는 종목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삼성전자의 오른팔이다라는 얘기 됐었고 삼성전자의 오른팔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시세 분출이 이어지게 되면 동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섹터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장중 조정이 나오거나 뭐 매수하거나 말거나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고 그러나 제가 그나마 좋게 보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공개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오션브리지 같은 종목들, 그죠? 어버브 반도체 같은 종목들 계속 주가가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이 늘어나요. 뭐예요, 여러분들?
시장의 주도주로서 대장주로서 반도체 장비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순간순간 재료에 따라서 움직이는 대형주 얘네들을 따라갈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분명히 합니다. 코스닥 지수가 탄력적인 상승은 아니더라도 미미하게 상승세가 살아있고 우상향으로 지금 상승 기조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와중에 코스닥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눈에 띄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반도체 장비주들이 선별적인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 좋아요, 여러분들. 응? 아직도 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죠? 언제 어느 순간에 벌써부터 종목군들이 저렇게 많이 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안 가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가랑비 옷 젖는 시세가 나옵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 주도주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팡팡 터지지 않는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가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야금야금 시세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이맥 살아있죠. 유니셈도 살아있고, 그죠? PSK, 원익아이페이스, 그죠? K스택, 네페스, 오시언브릿지, 에로티베큐움, TCK, ISC, 리너공업, FST, SKC, SNS테크, 테크인.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의 수익이 지금 안 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백신 수혜주들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형주들도 많이 있고 코스피 대형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나마 유일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코스피 종목군들이 바로 백신 수혜주들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여러분들 보세요. 호텔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까지 가죠,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뭡니까? 백신 수혜주들 아니에요. 백신이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 여행이 시작되고 그리고 면세점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항공기를 타고 여행지는 착륙하지 않고 중간에 휙 다시 돌아와 가지고 공항에서 면세점만 돌 수 있는, 면세점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나섰죠. 바로 그겁니다. 결국엔 일부 백신 수혜주들도 하나씩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얘네뿐만 아니라 화장품 관련주들도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카지노 관련 중에서 GK를 어땠어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한테 무방해서 여기서 얘기한 겁니다. 결국엔 이슈라든가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모멘텀 자체가 강력한 섹터들은 이렇게 추세가 살아나는 겁니다. 아직까지 미국 FDA의 파이자 백신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FDA 자문단에서 FDA에서 파이자를 승인해라 라고까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내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 내일입니다. 미국 FDA가 파이자 백신을 승인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모두 분위기가 완전히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겁니다. 막판에 FDA가 뒤집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현재 분위기는 승인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죠? FDA 승인이 나오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화이자라든가 마더나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이들 제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시작이 되게 되면 속도는 늦더라도 이제 백신과 더불어서 그리고 백신 공급과 더불어서 전 세계가 시간은 걸리지만
본격적으로 경제 재개가 시작되겠구나라는 기대감. 그러면서 여행에 대한 기대감들 부각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카지노 관련주 쪽으로도 매기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결국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올랐다고요? 파라다이스도 살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못 갔죠. 살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뭐예요? 아, 이 종목, 저 종목, 저 종목, 이 종목 여러 가지 종목을 보면 안 돼요. 가장 똑부러지게 가장 확실하게 살아있는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투어, 참 좋은 여행 얘네들도 단기간에 올랐습니다만 흐름 자체가 분명히 살아있고요. 그죠? 제가 원래는요, 이 백신 수혜주들이 그 파이자의 FDA 승인이 떨어지는 전후로 주가가 이제 단기 고점이 나올 걸로 일단 지금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주말을 기점으로 미국 FDA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나서 다음 주 정도 선에서 이들 종목의 강세가 좀 나올 거로 보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만약에 강세를 보이지 못하게 되면 이들 종목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지금 이들 종목의 반등은 단순하게 저는 초반에는 그 백신 개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저도 봤고요. 그 기대감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더 멀리 보게 되면 FDA의 승인이 떨어지고 본격적으로 백신이 공급되고 그러면서 본격적인 여행 재개가 진행될 때 그 재료를 바탕으로 갔다가 쉬었다가 다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말을 기점으로 화이자에 대한 FDA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곧바로 월요일날 국내 증시에서 얘네들이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못 가게 되면 쉬었다 2단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고 이런 종목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성장성이라고 하는 재료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코스피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죠. 뭐 비견한 예로 지금 이제 조선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조선주도 올랐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동안 많이 빠진 데 따른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하고 그리고 조선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앞으로 조선 업황이 얼마나 좋아질까요, 여러분들?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 조선주들은 많이 빠지고 신규 수주를 통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좀 더 길게 보게 되면 조선주들은 중국이라는 업체와 그 중국이라는 나라들과 일본이라는 나라들과 경쟁해서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경쟁을 통해서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중국이라는 나라가 인프라 투자가 상당폭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조선 수주가 그렇게 조선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성장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많이 올랐죠. 추격 매수까지 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선주들은 제가 많이 안 보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철강주들은 조선주가 가면서 같이 가는 형태가 되겠죠, 여러분들. 일봉상 보게 되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만큼 다른 코스피 종목 올라갈 때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철강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지금은 이 구간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역. 대형주를 중심으로 기관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종목인데 흐름이 깔끔하지 않죠, 여러분들. 뭐예요? 그만큼 경계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지금 추세적으로 장기적인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격 매수까지 단행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 지금 이들 종목의 반등은 바로 수급입니다. 기관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 외국인들이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동안 말씀드렸죠. 그동안 코스닥 종목이라든가 국내 증시가 동학개미혁명으로 인해서 많이 올랐죠. 코스닥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코스피가 못 올랐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죠?
2월달, 3월달부터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많이 올랐는데 코스닥과 일부 성장주들만 많이 오른 거예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얘네들이 못 오른 겁니다. 못 오른 상태에서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서 얘네들이 싸 보이니까 또 이미 다른 그 중소형지역 코스닥 종목하고 성장률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로 싸 보이는 이런 종목 가지고 지금 땡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코스닥 종목과 일부 성장주가 완만하게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내지는 갔다가 쉬어가는 상태에서 최근에 코스닥이 상대로 약하죠. 근데 외국이나 기관들이 자꾸 코스피 대형주 쪽을 자꾸 매매합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꼬시는 거라 그랬죠. 코스닥 종목들 중에 또 성장주들 중에 실적 좋고 성장성 있는 종목들을 팔고 자꾸 대형주 쪽으로 자금 이동을 자꾸 유도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오시는 회원님들의 포트폴리오 종목 진단을 해보면 코스피 대형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예요? 시장 분위기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코스닥 종목을 안 사고 또 코스닥 종목 들고 있다가 지루하니까 팔고서 대형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응? 이 구간. 대형주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뭐 자신있게 배팅하고 추격 매수까지 단행할 만한 장세는 아닙니다. 계속 순환하죠, 여러분들. 전통적인 가치주들은 여러분들이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면 제가 한 큐는 내려왔습니다만 통신주들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응? 얘네들은 이제 시작이고 코스피 종목이긴 하지만 어때요? 얘네들은 미래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는 종목들입니다. 안 가는 것 같지만 제가 KT라는 종목도 한 큐에서 여기선가도 한번 얘기했다가 주가가 밀려버렸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밑에서 제가 다시 얘기한 거예요. 다시. 그죠? SK텔레콤, KT 같은 종목들도 자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통신주들은 뭐예요? 전형적인 내수 관련주지만 5G 시장이 커지면서 컨텐츠라든가 이런 사업 부분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성장하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제가 LG전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죠. LG전자 오늘 강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무방에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살아있죠? 살아있습니다. LG전자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이유 말씀드렸었죠. LG전자를 얘기했던 이유 뭡니까? 기존의 가전사업은 너무나 좋아요. 기존의 가전사업 부분들은 너무나 좋고 그리고 OLED를 비롯한 디스플레이, TV 산업도 너무나 좋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부분들이 스마트폰 사업부들인데 이제 LG전자가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롤러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히트 칠 거로 보고 있어요. LG전자는 오늘도 제가 무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만 이 종목은 살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수가 가서 약간 출렁거림이 또 한번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여기를 저점으로 해서 LG전자의 중기적인 전망은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든지 말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이 LG전자 같은 종목군들은 저는 좋게 보고 있다. 보셔야 된다. 쫓아가진 않더라도 조정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매집은 해보셔도 된다. 저는 좋게 보는 종목이다. 내년에 2021년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보실 분들은 보세요. 대신에 사는지 파는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매매하셔가지고 수익 나거나 내보세요 한번. 이미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은 이미 다 수익권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결국에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저 종목을 살까 말까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는 뭐냐면 미래가치입니다. 단순하게 많이 빠져가지고 저평가됐기 때문에 잠깐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가서 멈추거나 다시 밀립니다. 단순하게 많이 빠졌던 종목들 일시적인 실적 호전을 바탕 올라가는 종목은 그냥 그만큼 올라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이 빠졌고 올라가는 와중에도
2021년에도 실적 성장성이 부각되거나 또 2022년에도 장기적인 성장세가 유지가 되는 종목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주도주인 것이고요. 이게 주도주인 것이고 이게 추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그러면 LG전자 같은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ST, LG화학 같은 종목들, 그리고 현대기아차 같은 종목들, 장기적으로 통신 관련주 정도. 제가 이들 섹터는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라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다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한 번 정도는 차익 실현 했습니다. 대신에 조만간에 조정 나오면 분명히 우리 다시 들어갈 거예요. 좀 올랐죠. 올랐기 때문에 이제 들어올랐던 LG전자라든가 LG노텍 어제 올랐다가 다시 밀렸네요. 어떻게 됩니까? 보시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대형주들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고 이제 우리가 차익 실현 했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하는 거고요. LG전자하고 LG노텍 같은 종목들은 아직은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주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왜 그래요? 현대자동차는 얘는 실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얘는 뭘 봐요? 수소. 그죠? 전기차. 특히나 수소 시장에서 전 세계 탑입니다. 글로벌 리더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 쪽에서도 이미 수소하고 전기차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친환경 차는 수소차입니다, 여러분들. 수소차, 수소 에너지 시장의 성장 가치가 엄청납니다. 뭐예요? 미래 가치를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철강주하고 건설주하고 뭐 은행주하고 화학주하고 조선주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섹터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종목이 추세적인 상승세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주도주라고 하는 종목군들이 많지가 않다. 코스닥 시장에 워낙에 많은 종목들이 상장이 되면서 이제 증권시장 종목수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2200개까지 늘어났어요, 여러분들. 2200개가 넘는 그런 종목군들이 증권시장에 있는데 말씀드렸죠. 그 중에 1%에서 3%가 주도주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에? 한 50개 정도가 시장의 주도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나머지 97%, 98% 종목 뭐라 했습니까? 소외주, 주변주, 왕따라 그랬죠. 아무리 강세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도주를 놓치게 되면 돈을 못 벌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금요일 마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황 얘기는 안 해도 되죠. 제가 무방을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또 한번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그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 보고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토요일 날이든가 일요일 날 무방을 하게 되면 제가 제 카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일정하고 시간하고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지금 시간이 일정치가 않아요. 토요일 날 만약에 하게 되면 토요일은 오후 5시 토요일은 오후 5시 일요일 날 시간대가 조금 헷갈려요. 조금 그 일정들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일요일 날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일요일 날은 5시에서 7시 사이에 할 겁니다. 하게 되면 제 카톡방에 시간대하고 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인 시황은요. 제가 말씀드린 지수는 좀 올랐어요. 그래서 약간은 경계를 해야 되는데 폭락 조정 나오는 장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드디어 본격적인 종목 장세가 시작이 될 겁니다. 본격적인 종목 장세가 시작이 될 거고 그 종목 장세에 선두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도주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 장세 속에서 뭐 코스피 대형주들도 올라가고 하니까 막 이 종목 저 종목 왔다 갔다 보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을 제대로 주는 종목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자리에서 한 번 정도 잠깐 올라가고 뭐 이런 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조선주들은 뭐 재료 나가지고 올라가는 거 없고, 그죠?
이 모든 단기적인 흐름들을 모두 신경 쓰면서 대응을 할 수는 없어요. 그 단기적인 흐름들을 모두 신경 쓰면서 대응해서 절대 돈 못 법니다. 결국엔 제가 대형주들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 한이스 많이 올랐으니까 L전자라든가 LG노텍이라든가 현대차라든가 그나마 이런 종목군들을 보고 있는 것은 미래 성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종목이 시장 전면에 부상할 수 있다. 꾸준하게 내년 2021년 장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보려면 이쪽을 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분명 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가게 돼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안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조정이 나오고 나서 재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얘기 안 하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또 파라다이스, GKL, 하나투어, 참 좋은 여행, 모두 투어. 뭡니까? 역시 백신 수혜주. 이제 백신 수혜주를 떠나가지고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본격적인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코로나 진정되면 정말 해외여행 가고 싶다, 갈 거야 라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수요가 한꺼번에 몰립니다. 어마어마한 수요가 한꺼번에 몰립니다. 제가 보여드렸었죠, 여러분들. 참 좋은 여행을 비롯해서 여행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겁니다. 강력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미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백신을 개발한다라는 그런 것보다는요, 백신 개발과 더불어서 폭발적인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 급증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반등을 이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은요, 다음 주에 미국 FDA 승인이 나오고 나서, 파이자 백신 승인이 나오고 나서 시세 흐름을 볼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업황호전이라는 재료 때문에 지금 여행주들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고, 카지노 관련주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항공주들이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항공주들 안 죽었어요, 여러분들. 진에어도 탄력은 떨어졌습니다만 신고가 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주항공도 신고가 났고요. GKL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신고가입니다. 우리가 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들이고, 우리가 다 수익 내고 있는 종목들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매매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 지금은 시장이 복잡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강세장,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강세장이라고 해서 2200개 종목이 다 가지 않아요. 노래를 부릅니다. 1%에서 3%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증권시장이 좋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응? 이미 시장 전면에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종목군들이 야금야금 시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종목들이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시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팡팡팡 터지지 않고 야금야금 올라가는 이런 시세를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못한다 그랬죠. 이런 시세가 무서운 겁니다. 제가 이 항공주라든가 그 다음에 여행 관련주를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우리도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수익이 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아, 이 흐름은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하나의 업황호전이라는 재료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업황호전주가 바로 여행주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항공주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여러분들한테 TV방송에서 다 말씀드렸고, 그 TV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우리도 또 다 매매하면서, 그죠? 다 매매하면서 이렇게 다 수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죠? 계좌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반도체, 한미반도체, FSD 다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결국엔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를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도체 장비주도 시장의 주도주지만
그 반도체 장비주 내에서도 대장주를 공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백신 수혜주들 많지만 그 안에서도 대장주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업황과 성장 가치가 좋아지는 종목이 주도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를 매매되겠죠. 그 종목들을 매매한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미 다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한 분씩 한 분씩 다 계좌가 다 지금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오늘도 미미했지만 오늘도 계좌는 신고가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죠? 플러스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계좌가 신고가가 나오는 겁니다. 계좌 신고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고가 행진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신고가 행진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제는 진짜 수익 많이 났어요. 그래서 대박이라는 단어도 분명히 이제 등장하겠다 했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계좌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회원님들이 하나씩 계속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말씀드렸던 그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우리가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죠? 응? 카지노 관련주들과 말씀드렸죠. 주도주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뭐 더 얘기할 거 없죠. 단기는 백신 수혜주를 먼저 봐라. 여행과 카지노, 항공, 면세주 먼저 봐라. 면세점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중장기적으로 뭘 봐라. 여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반도체 5G, 2차전지 얘기들이 이제 수소도 들어갔고 태양광도 들어가고 OLED도 들어가고 스마트폰도 들어갑니다.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여기 있는 종목군들만 매매해도 저기 있는 종목군들만 매매를 해도 종목이 차고 넘칩니다. 좋은 종목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주도주도 아닌 이제 막 그동안 또 많이 빠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올라간다고 조선주 쫓아가고 철강주 쫓아가고 건설주 쫓아가고 은행주 쫓아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뒷북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대형주들은 얘네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도 애지간하면 이들 종목은 별도 계좌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분들만 하십시오. 그리고 별도 계좌로 가져가지 않고 그냥 매매하실 분들은 이거 건들면 안 됩니다. 왜? 속 뒤집어져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뭘 봐야 돼요? 얘네들은 그렇게 별도 계좌를 가지고 가져갈 분들만 좀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됩니까? 또 똑같아요. 뭐 볼 거 없습니다. 또 반도체 봐야 되고요. 요즘에 반도체 내에서 OLED 스마트폰 요즘에 폴더블 폰하고 그다음에 이제 롤러블 폰 그러면 그 이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롤러블 TV도 나옵니다. 디스플레이 쪽도 또 부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도 봐야 돼요. 그리고 5G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 수소에너지 큰 거 많습니다. 수소에너지 큰 거 많아요. 수소에너지 큰 거 많고 2차전지는 이미 대형주 삼성이 있을 때 LG화학이 좀 많이 오른 상태인데 중소형주 후발주들이 이제 움직일 겁니다. 보셔야 돼요. 그죠? 5G가 좀 답답하죠? 좀 답답합니다. 펑펑 아직 안 터지고 강하게 터진 종목이 별로 없다 보니까 좀 힘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거듭 얘기합니다. 야금야금 시세가 분명히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이들 종목군들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터집니다. 똑같아요. 알게 모르게 지금 KMW 신고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죠? 서진스템도 많이 올랐습니다. 아직 덜 간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일부 5G 관련주들의 반등세가 나오게 되면 이제 후발주 뒤에서 덜 올랐던 종목군들 중에서 막 치고 가는 종목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뭐 지금 시세가 빨리 안 나고 있으니까 답답하시겠는데 자, 일단 제가 보는 5G에 대한 시각은 아직도 달라진 게 없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들.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라 라고 했던 섹터들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반도체를 탑으로 해서 그 다음에 5G, 2차 지수 이런 식으로 보셔라라는 얘기를 했었죠. 일단 저는 반도체하고 5G 쪽에 좀 더 집중한다라고 얘기 말씀드렸고, 우리는 백신 수혜자하고 요 세 개 섹터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한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대장주 주도주만 가지고 집중 매매한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빠른 속도로 계좌가 회복이 되고 계좌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입니까? 주도주를 또 보셔라라는 얘기를 또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응? 시황? 시황? 다 해드렸습니다. 제가 뭐 더 이상 시황에 대해서 뭐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너무나 많이 해드렸었죠.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장세 이제 더 곧바로 가기가 어렵다. 이거 여기서 여러분 지수 곧바로 더 가면 이거 부담돼요. 부담됩니다. 응? 부담돼요. 지수가 일단 여기서 더 올라가잖아요. 부담이 됩니다. 월봉상도 그렇고요. 주봉상도 그렇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가더라도 앞에서처럼 이런 정도의 쉬어가는 조짐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만 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쉬지 않고 더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더라도 변동성이 커져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상태 나중에 갑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적당히 오른 상태에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런 큰 폭의 변동성보다는 작은 변동성을 가지고 좀 충분하게 안정이 됐다가 나중에 가는 이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들. 바로 그거예요.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장이 너무나 단계를 많이 올라서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조정이 나올 때 이 조정폭이 커요. 그러면 변동성이 커져서 다들 아주 기절합니다. 기절하죠, 여러분들. 어찌 되었던 간에 지금 시장은 코스피는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일단 이 구간은 지수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대형주 코스피 종목들은 무리하게 추격 매수에 나서는 건 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약간의 이제 쉬어가는 과정이 좀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런 와중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대비 못 올랐으니까 코스닥은 코스피가 하방 경직이 연출되는 상태에서 야금야금 지금처럼 미미하게 이게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모를 정도의 미미한 반등작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닥 종목군들의 선별적인 반등이 나오는 것이고, 코스닥 지수의 어떤 상승폭 자체가 기울기가 그렇게 급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종목들도 야금야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은 종목이 가지 않습니다. 대장주를 선두로 먼저 가고 나머지 종목들도 따라가는데 얘네들도 야금야금 가요. 어떻게 돼요? 이 야금야금 가는 이 시세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응? 그럼 얘네들 말고 여러분들이 급등락 나오는 종목들 매매해가지고 돈 벌 수 있습니까? 못 벌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방금 아까도 보여드렸었죠,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장비주가 대장이고 주도주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눈에 띄는 종목이 별로 없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안 가는 것처럼 하면서도 이렇게 처음에는 안 가는 것처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퍽 올라버리죠, 여러분들. 끝나는 겁니다. 놓치는 겁니다. 그죠? 사이맥스도 정말 징글징글하죠. TV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참 TV 방송에서도 몇 번을 얘기했는데 징글징글하게 안 갑니다. 근데 결국엔 가죠, 여러분들. 응?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보시더라도 이 많은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 다 갑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일부만 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대장이 있고 그 뒤를 따라간 부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당장 나머지는 다 빠리들이에요. 반도체가 주도적으로 해서 반도체가 다 대박이 터지지 않는다. 그럼 그 안에서 뭘 잡아야 돼요? 대장주 1, 2를 잡는 겁니다. 3까지도 필요 없어요. 1, 2를 잡아야 되죠. 그죠? 거기서 승부가 갈리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계좌가 안 불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주도주들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이 안 좋다고요? 누가 안 좋다 그럽니까?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료로 종목들 추천드렸고 다 지금 이게 TV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다 나간 종목들이에요. 무방에서도 나갔고 무방에서 얼마나 얘기합니까? 이거 보십시오. 가는 거 보십시오. 가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다 가요? 안 가잖아요. 다 가는 게 아니라 일부 대장주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고 수익이 안 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장을 주도하는 종목은 1%에서 2%밖에 안 돼요. 강세장이라고 다 돈 버는 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고 계좌가 불어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주도주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우리 회원님들 간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포트폴리오에 주도주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차이예요. 그죠? 나머지 종목들, 못 간 종목들이 태반입니다. 그죠? 야금야금 지금 고개를 들고 있거나 야금야금 반등은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시세를 주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에서 끌고 가는 대장주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종목이 있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는 뭐예요? 대장입니다. 대장이고요. 주도주예요. 지금은 1등 대장주가 간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는 2등 대장주가 따라갈 겁니다. 반도체를 보셔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 지금은 주도주를 잡아야 지수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장세에서 소외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아시겠으면 3번 한번 쳐서 3번. 아시겠죠? 자꾸 그걸 느끼셔야 돼요. 우리 방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맨날 무방해드리고 시향 분석해드리고 주도주 분석하면서 똑같이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맨날 종목 자랑하는 겁니다. 종목 자랑. 쳐다보지 않았던 갑자기 백신 수혜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얘기를 했고 중요한 것은 백신 수혜주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셨던 주도 섹터들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종목군들이 다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분명히 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수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수익이 나고 있고 우리 회원님들은 지금 계좌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나고요. 오히려 계좌 수익이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왜 그래요? 주도주. 그 주도주 내에서도 대장주. 1등 대장주와 2등 대장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매집을 해놓고 걔네를 중심으로 승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나갔던 종목들 다 아시잖아요. 응? 뭐예요? 5G 분명히 있습니다. 기가레인, 솔리드, 서진시스템 다 시세가 났고요. 그리고는 뭡니까? 디바이스 엔지, YIK, 사이맥스, 하미반도체 반도체죠? 다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섹터는 다 있는 겁니다. 그죠? 심지어는 삼성전자 거기다가 백신 수혜주 제주항공 GKL 하나투어 그죠? 다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다 시장의 중심에서 가장 큰 시세를 주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우리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거는 한번 주도주는 잘 들으세요. 한번 만들어진 주도주는요. 이번 강세장 끝날 때까지 주도주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번 만들어진 주도주는 이번 강세장 끝날 때까지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어갑니다. 반도체 잡으셔야 돼요. 응? 반도체 잡으셔야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올라와서 얘네가 좀 쉬어갈 수도 있고요.
또 반도체 장비주가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약간 쉬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DBS인지처럼 많이 올라간 종목들 추격 매수까지 할 만한 단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종목은 쉬었다 또 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뒤에 따라가는 종목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거듭 얘기입니다만 FST도 지금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지금 저 중간 바닥 찍고 이제 시동 걸고 있는 거죠. 그죠? 한미반도체도 많이 오른 건 많이 오르진 않고요. 많이 오르지 않고 매물 받으면서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 사이맥스도 제가 이 얘기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다 여러분들한테 TV 방송에서 다 부방에서 다 얘기한 종목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엉뚱한 종목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맞죠? 어? 여러분들한테 얘기도 하지 않은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 다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종목이고 한 대표가 TV방송에서 무방에서 다 얘기한 종목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맞죠? 맞으면 5번 쳐보세요. 맞으면 5번. 어? 여러분들한테 언급도 안 했던 종목 가지고 뭐 반도체가 주도주고 대장주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한 종목을 가지고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 무방만 듣고서 이 종목군들 여러분들 포트에 다 넣었으면 여러분들 지금 뭐 계좌가 난리가 안 나. 난리도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제 무방을 듣고 그냥 포트만 만들어 놔도 여러분들 계좌가 난리가 아닌 겁니다. 그죠?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들? 작은 시세를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그런 등락을 무시하지 말고 중요한 거는 결국엔 그 주도 섹터의 종목을 가지고 은근한 시세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제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얘네들 뭐 수익률이 지금 뭐 사이맥스가 지금 우리 방도 지금 15%밖에 안 돼요. 수익률은요. 예, 15%밖에 안 됩니다. 한미반도체는 뭐 한 23%밖에 안 돼요. 23%밖에 안 됩니다. 뭐 수익률이 지금 뭐 한 23%밖에 안 돼. 우리 방도 지금 한미반도체 수익률 23%밖에 안 돼. 아마 무방하고 들으신 분들 여기서 사신 분들은 아마 저희하고 수익률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23% 수익 난 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자랑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과연 제가 23% 수익 자랑으로 쭉 끝날까요? 그거는 이제 봐야 되겠죠. 제가 얘기했죠. 대시세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라고. 한미반도체는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도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사이맥스는 수익률 지금 아까 얘기했죠? 15%밖에 안 돼요. 15%로 끝날 건지 더 날 건지 아니면 그냥 그거는 뭐 나중에 봐야 되겠죠. 디바이스 엔지. 이거는 우리가 좀 일찍 팔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깝죠? 하지만 먹고 팔았어요. 중요한 거는 한 대표가 보는 종목들이 다 대박이 터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반도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종목이 보통 아닙니다. 여러분 반도체 기사 다 보셨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반도체가 좋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이렇게 반도체가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우리 신규님들 포트폴리오 종목을 보게 되면 반도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응? 반도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최근에 오신 회원님들 종목 진단 해드리고 있거든요. 없어요. 어떤 종목 갖고 계신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갖고 계시면 거의 한 포트에 한 3분의 1 정도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갖고 계십니까? 이 거래소 대형주들 가지고 있어요. 거래소 대형주들. 네. 거래소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 꽤 많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들이 코스닥 종목 털고 지난번에 있잖아. 코스닥 못 갈 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못 갈 때 코스닥이 상대로 못 가고 코스피가 강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개인 투자분들이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꼬시는 거라고. 코스피 종목, 코스닥 종목 털고 코스피 종목으로 옮기게끔 한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형주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응? 이 장 못 따라가요. 여러분들이 혼자 절대 못 따라갑니다. 이 장은요. 종목 20개, 20개, 30개는 기본이고, 예. 오늘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종목 거의 뭐 50개, 50개에서 90개까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익이 안 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갈아엎으라 그랬잖아요. 결국엔 갈아엎게 돼 있습니다. 언제? 나중에 시세가 여기서부터 버만큼 가고 나면 거기서 갈아엎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모르세요. 어? 내지 뭐 종목들이 막 뭐 30개, 20개씩 있는데 그 중에서 한번 3개, 4개씩 올라가거든요. 그럼 다 갈 것 같거든요. 절대 계좌 불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 많은 20개, 30개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빠지면 다 빠져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하지만 지수가 올라갈 때 다 갑니까? 절대 아닙니다. 가는 종목만 가요. 뭐예요? 주도주만 갑니다. 주도주만 가요. 지금 여러분들 대형주들 많이 빠지고 이만큼 올라오는 거 수익률을 중소형주에 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는 종목만 갑니다. 그럼 그 가는 종목군들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만 혼자 가요,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나중에는. 얘네들을 과감하게 갈아엎고 주도주로 옮겨 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주도주의 선두에는 분명히 반도체가 있다라고 제가 여기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사 내용들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그런 기사로 보시면 안 돼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건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반도체 빅사이클은 이건 누가 봐도 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코로나 백신 만들어지고 전 세계가 본격적인 경제 재개에 나서면서 미래 산업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겠죠, 여러분들. 미래 산업 뭡니까? 인공지능부터 해가지고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빅데이터, 미래 신성장 산업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바로 반도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반도체,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완전히 꺾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좋겠죠? 저는 너무 좋습니다. 중국이 원흉이었어요. 기술력도 막 갈취해가고 훔쳐가고, 그죠? 너무나 보기 싫죠? 정정당당하게 기술력을 키웠으면 뭐 괜찮은데, 중국이란 나라가 그렇듯이, 예,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술력을 탈취하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저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응?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일단은 꺾였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호재라는 것만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다 얘기했잖아요. 왜 반도체 안 봐요? 반도체 장비주들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을 투자하시고 사력을 다해서 종목 발굴에 주력하셔라. 이런 종목 없다. 안 늦었어요. 시작이에요. 잡아야 돼요. 후발주입니다. 대장주들 중에 지금 후발주 쪽 두 번째 대장주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까지 온 거예요. 그냥 하는 사이에 종목군들이 그냥 순식간에 급등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어버브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죠. 하는 것들 그냥 한순간에 펑 떼버립니다. 이게 보통 시세예요, 여러분들? 힘들어요. 이렇게 종목 발굴해야 돼요. 한 대표는 어떻게 합니까? 안 쫓아가요, 못 쫓아가 이런 거. 저는 안 쫓아갑니다. 어떻게 돼요? 초기 국면을 공략해야 되죠. 이런 종목을 반도체 장비주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공략을 하셔야 돼요. 시황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제가 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만 코스피는 더 가도 지금 여기서 하루 이틀 2, 3일 더 가더라도 코스피 대형주 쫓아가시면 안 돼요. 어차피 가다 한 번은 꺾일 겁니다. 한 번도 뭐 고점을 찍고서 뭐 미래든지 어쨌든 한 번은 꺾일 거예요. 대신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못 올랐습니다. 못 올랐고
코스피는 가다가 살짝 꺾이더라도 급락은 없어요. 하방 경직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코스닥은 개별적인 반등은 나오고요. 지금 여러분들 코스닥 말씀드렸죠? 이미 이번 주에 코스닥이 이날 장중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찍고서 밀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상 최고가 경신한 거예요. 마지막 물량 받고 찍고서 한번 마지막 물량 받고 가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잘하면 바로 역사적인 고점 돌파하고요. 사상 최고가 경신할 수도 있고요. 뭐 다음 주에 곧바로 돌파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엔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가 좋아요? 코스닥이 훨씬 더 좋아요. 응? 코스닥이 훨씬 더 기대 수익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전면에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 장비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5G 뭐 더 얘기할까요? 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볼 거 없죠? 네. 5G 더 얘기 안 합니다. 가고 나서 움직이지 말고 저는 지금 이 5G 관련주들을 종목들을 다시 한번 싹 분석을 하면서 예전에는 뭐 KMW, 오이솔루션, 에이스테크, 서진스텝 이런 종목이 이제 시장의 대장주로 갔었죠. 앞으로 대장은 달라질 겁니다. 앞으로 대장은 달라져요. 5G 관련주는 지금 모든 종목이 다 출발선상입니다. 그동안 대장주였던 종목들과 못 올랐던 후발주들 다 똑같은 출발선상이에요. 기존의 대장주였던 종목이 대장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전혀 대장주 같지 않았던 종목들이 다시 대장주로 갈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모두가 출발선상이고 출발선상에서 달리기 전에 포트를 짜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5G는 더 얘기 안 합니다. 2차전지 삼성에스다, LG화학 등치 크죠? 얘네들보다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중소형주 발굴에 주력하셔야 돼요. 종목은 뭐 제가 더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또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 제가 오늘도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수소에너지는 정말 많이 보셔야 돼요. 전기차 시장보다 더 큰 게 수소에너지 시장이에요. 수소차, 수소에너지입니다. 주가도 바닥권이고 기관 외국인들도 야금야금 들어오는 종목도 분명히 있고요. 여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종목군들에 대한 매집 전략이라든가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수혜 폭이 큽니다. 수소 에너지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되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볼 게 있습니까? 예, 볼 거 없어요. 그나마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폴더블 폰이죠. 폴더블 폰보다도 롤러블 폰,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그죠?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폰부터 해가지고 휘어지는 TV, 롤러블 폰과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이제 시장 전면에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종목군들도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위치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예, 또 뭡니까? 안 봅니다. 볼 이유가 없어요. 저렇게 많은 주도 섹터가 있는데 다른 섹터까지 보가면서 매매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뭐 기분 좋게 뭐 낙폭가 됐던 대형주도 들어가 가지고 단타도 한번 치고 하면서 먹으면 좋겠습니다만 모든 매매가 그렇게 뭐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뭐 단타 쳐 가지고 수익 내고 그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응? 결국엔 단타를 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대장주 주도주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일부 단타 치고 뭐 매매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해줘요. 하지만 결국엔 그렇게 다 되질 않는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코스피 대형주들은 또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일부 대형주들 말고 얘네들은 올라갈 때 전통적인 가치주들이죠.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물량을 줄이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또 얘기합니다. 코스닥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지금 코스닥 종목들 수급을 잠깐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외국인들의 수급동입니다. 일별 외국인들의 수급동인데 코스피 쪽에서 선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다가 선물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지난 12월 말 11월 말 12월 초를 중심으로 해서 선물이 살짝 매도가 나오고 선물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매도세가 좀 더 이어지죠. 대형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MSCI 리밸런싱이 있을 때 한 차례 매도가 나왔고 잠깐 매수가 들어오는가 싶더니 다시 매도가 나오죠. 코스피 종목 매도가 나와요.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피 종목들 매수할 때 매수 안 하고 계속 눌러대더니 나중에 중간에 들어올 때 왕창 한꺼번에 들어오죠. 그러면서 안 팔아요. 장중에 팔았다가 들어오고 장중에 팔았다가 들어오고 안 들어옵니다. 그죠? 물론 잠깐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 강도가 분명히 약하다는 것이고 그동안 안 들어오는 것처럼 하다가 왕창 들어오죠. 이게 뭐예요? 외국인들도 지금 코스닥에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예요. 응? 어떻게 됩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안 사는 것처럼 하면서도 진짜 계속 매집을 해요, 여러분들. 그만큼 코스닥에 유망 종목이 많습니다. 특히나 제가 보기엔 지금 거래소 시장의 가치주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특히나 철강주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포스코가 여기까지 갈 만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진짜 많이 올랐어요. 얘네들에 대한 어떤 매물과 차익 매물이 나오고 나서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코스닥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미 반도체 장비주들 대장주 맨날의 종목들이 이미 올랐고요. 올랐지만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이고 그리고 후발 대장주들이 이제 움직임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 계속 보셔야 되고 제가 아까도 있습니다. 대형주 쪽에서는 LG전자, LG노텍 아직은 보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대형주 쪽은 뭐 이쪽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에도 LG전자하고 LG노텍 요거 말씀드리면서 매매하세요. 보세요. 보실 분들은 충분히 보셔도 됩니다. 예, 우방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보셔도 되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에서 또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네페스 좀 보시라 했죠. 네페스 예, 보세요. 보시고 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는데 매매를 했는데 수익이 났어. 만약에 수익이 나잖아요. LG전자, LG노텍 그 다음에 이 네페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만약에 수익이 났다. 수익이 나면 팔지 말고 가지고 그냥 VIP로 오시면 됩니다. 예. 팔지 말고 오세요. 팔지 말고. 아셨죠? 매도 포인트 잡는 게 그렇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보실 분들은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한 대표가 준 종목을 한번 보고 매매하겠다 판단하겠다 하는 분들은 보세요. 그래서 시세가 한 대표 얘기대로 시세가 움직이면 그때 한번 오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종목은 이미 다 확인됐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너무나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삼성전자 드렸고요.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 드렸고 그리고 한미반도체 드렸고요. 한미반도체 드렸고 신고가 나왔고요. 그죠? 카지노 관련주들 다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모두 투어, 참 좋은 여행, 파라다이스, GKL, 제주항공 안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줬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우리가 매매해가지고 수익 낸 종목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다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다 나간 종목이에요. 그죠? 무방에서 TV 방송에서 또 무료 카카오톡에 다 여러분들한테 드린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백신 수혜주들 여러분들 다 드렸죠? 자, 마지막 5번 하고 쳐서 마지막 5번. 백신 수혜주들 여러분들한테 다 드렸습니다. 마지막 5번 쳐보세요. 참 좋은 여행 여러분들한테 나갔고 그 다음에 모두 투어 나갔고 파라다이스 나갔고 GKL 나갔고 진에어 나갔고 다 나갔습니다. 그죠? 뭐 더 이상 얼마나 보여드립니까? 그죠? 그리고 한미반도체 나갔고 삼성전자 나갔고 뭐 얼마나 더 해드려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제가 지금 또 LG전자 또 LG노텍 그리고 네페스까지 얘기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종목 안 나가요. 너무 많이 드렸어요. 이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좋은 종목은 이제 우리 회원님들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린 거고요. 거듭 얘기합니다. 오늘 시황 필요 없고요. 시장이 분명히 주도주를 중심으로 터지기 시작했다. 반도체 대장인 거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반도체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5G, 2차전지, 수소에너지.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 안에서만 종목 발굴에 주력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했는데도 나는 죽어도 혼자 종목 발굴 못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VIP 오시면 되고요.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드렸고요. 지금 시장이 얼마나 강한지는 이 디바이스 엔지라는 종목을 딱 보시면 이제 눈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아, 디바이스 엔지를 우리도 조금밖에 못 먹고 팔아서 아쉽긴 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분명히 봤던 종목이고, 제가 분명히입니다. 이런 종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것은, 아, 반도체가 시장 중심에서 대시세를 주도하고 있구나. 반도체를 공략해야 되구나. 그러면서 반도체가 뭡니까? IT 섹터 아니에요. 그죠? IT가 터지게 되면 다른 IT 종목들이 뒤를 따라간다. 그게 기본적인 주도주에 대한 상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반도체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후발 IT 주도주들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일시적인 외국인 수급으로 인해서, 기관 수급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는 가치주들은 이제는 경계를 해야 되고, 하지만 선조정 받았던 새로운 주도 섹터, 중소형 섹터, 주도 섹터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략을 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릴 말씀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시황 필요 없어요. 시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징글징글하게 해드렸고, 시황은 지금 완벽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시장은 곧바로 가는 것보다는 옆으로 좀 쉬어가는 기간중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대형주 추격 매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치주들 급등했던 일부 대형주들은 추가 반등해서 물량을 털으라 그랬어요. 털고 나서 어디 갑니까? 그 다음에 중소형 코스닥 종목들 주도주로 가는 겁니다. 지금이 포트폴리오를 일부 대형주들과 개별 종목에서 벗어나서 주도주로 옮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지수는 못 가도 중소형주 코스닥 장세, 중소형 장세는 본격화된다. 다음 주가 그 출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반도체 장비주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들도 다음 주에는 움직일 거로 봐요. 5G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그 다음에 수소라든가 다른 섹터도 움직일 거로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1월달 되게 되면 이제 바이든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죠. 출범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들 신성장주의 섹터의 반등세는 좀 더 가속화될 겁니다. 이거 보통 시세 아니라는 것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코스닥 20년 만에 사상 최고가 경신 나옵니다. 예. 자, 이거 분명히 20년 만에 기회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제가 얘기했던 말씀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예, 7번 한번 부탁합니다. 7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7번. 7번. 예, 이해되시겠죠? 그래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한 주가 마감이 됐는데도 참 씁쓸하게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제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무방도 많이 하고 TV 방송, 요즘에 이제 TV는 내려왔습니다만, TV 내려오기 전에도 제가 대북 뭡니까? 백신 수혜주, 반도체, 삼성전자 이런 좀 얼마나 얘기 많이 합니까? 그리고 장 이거 시작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방송 내려오기 전에도 다 얘기했고, 그렇게 제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다 소외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까지 공짜로 무방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오실 수 있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종목 교체, 제가 얘기했죠. 수평이동을 못 했어요. 수평이동. 수평이동은 절대 못합니다. 이거는 뭐 말이 제가 뭐 수평이동이라고 그러지, 수평이동은 여러분들이 혼자 못해요. 이런 걸 못해서 그런 거고요. 제가 뻔히 시장이 좋다 얘기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못하는 이유가 그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이동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주도주로 옮겨 탈 줄 알아야 되고, 주도주의 선택과 집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타깝죠 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VIP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제 VIP 오시는지 마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안타까운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이렇게 장이 좋고 분명히 지수는 신고가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종목들 맨날 신고가입니다. 맨날 신고가 나오는 상태에서 분명히 우리는 계좌가 불어나고 있고 신고가 계좌가 연일 신고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무방 오시는 회원님들하고 유튜브 회원님들은 다 지금 계좌가 그냥 제자리란 말이에요. 제가 무방한 보람이 없는 거죠. 대응도 못하고 있고. 물론 VIP 오신 분들은 잘하고 계신 거고요. 응? 못 오시거나 안 오신 분들이 지금 거의 다 고전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잖아요. 과감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절대 그냥 주저하시면 안 돼요. 다음 주에는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주말 동안 시장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가 이제 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분석 드렸으니까 그 내용하고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잖아요. 그 내용 들으시면서 주말 동안 조금만 쉬시고 진짜 공부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한 대표 무방 들으시고 공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종목 발굴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식 대충 설렁설렁 뭐 TV 방송 보고 종목 하나 추천 나오는 거 뜩 사가지고 돈 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TV 방송에서 전문가가 나가 종목 하나 틱 줬는데 뭐 잠깐 먹을 수 있겠죠. 그걸로 인생 역전합니까? 절대 그걸로 대박 못 나요. 잠깐은 먹을 수 있어도.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진짜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도 어려운 게 주식입니다. 한 대표는 뭐 맨날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맨날 종목 발굴하고. 그래도 어려운 게 주식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고 하셔서 수익 낼 수 있는 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래도 공부를 하는데도 무섭고. 그리고 이번 장 진짜 제가 놓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예, 놓치지 마시고 이거 놓치는 분들은 진짜 나중에 진짜 땅치고 통곡한 그런 현상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미 벌써 시장에 저만큼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그동안 어떤 강세장에서 소외됐던 분들은 벌써 지금 땅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 놓친 분들은 벌써부터 땅치고 통곡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게 그냥 통곡이 아니고 아주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통곡이 될 겁니다. 조금 있으면. 무슨 얘기예요? 시작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응? 그죠? 예, 이현우님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응?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루라도 일찍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시장에서 대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창민님 잘 오셨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오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주말 동안 조금만 쉬시고 공부하시고 종목 발굴하시고 사력을 다셔서 대비하시기 바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도 좀 자신이 없다. 그리고 좀 더 확실하게 해보겠다는 분들은 VIP 오셔서 한 대표 같이 하시기 바라고. 또 VIP 오실 분들은 어, 종목 들고 오시라 그랬습니다. 종목 들고 오시라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진짜 30개 40개 되시는 분들은 그거 갈아엎지 않으면 진짜 다 안 돼요. 30개 40개까지 필요 없고요. 최소 20개 15개 이상 되시는 분들 관리 못합니다. 진짜 소외돼요. 근데 결국엔 갈아엎게 돼 있습니다. 지쳐서. 결국엔 갈아엎기 때문에 좀 빨리 갈아엎으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 거니까 포트폴리오 갈아엎고 한 대표하고 같이 하고자 하는 분들은 계속 얘기했죠? 자, VIP 오시기 바라고. 뭐 여기 이제 1588 공주사파 이제 다 아시니까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카페에다가 가지고 계신 종목들 올려주시고 그러면 제가 주말 동안 그 종목 진단을 싹 해드릴 겁니다. 종목 진단 싹 해드릴 거니까 그 진단 받으시고 예, 다음 주부터는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따라오시면 되니까 꼭 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이제 VIP 가입하시는 거하고 종목 진단 코너 아시는 거 다실 거니까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오늘 가입하시고 신규회원님들은 이거 다 마지막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거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요, 가급적이면 음, 월요일 날 VIP 오셔서 진단 받으시거나 하셔도 되고요. 안 되는 분들은 여기 한 대표 여기 카페 가기 있죠? 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 있을 겁니다. 여기 누르세요. 여기 누르시면 카페가 나옵니다. 왼쪽 중간 여기 있어요. 여기 정형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가지고 계신 종목 싹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월요일날 장 출발하기 전까지 밤을 새서라도 다 답변 드릴 거니까 한 분당 종목이 평균적으로 20개, 30개예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뭐 바쁘고 뭐 종목 발굴하다 보면 좀 늦게 나가는데 어쨌든 간에 월요일 장 출발하기 전까지 답변 다 올릴 거예요. 여기다 다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월요일 날 VIP로 오세요. VIP로 오시면 VIP에서 제가 육성으로 바로 이제 진단 드리고 털어낼 건 털어내고 털고 주도주로 가고 그리고 일부 종목군들은 들고 갈 거 들고 가고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예.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고 VIP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주말 쉬시면서 시장 무서워하지 마세요. 지금 지수가 요만큼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지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 이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때를 여기서부터 곧버스 사라고 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만큼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지금 요거 올랐다고 지금 뭘 무서워가지고 한 대표 시황 그동안 제가 한 대표 시황 내용들 들으시면 아시잖아요. 시황 얘기를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거의 안 틀렸죠. 그런 걸 보면서도 무서워하세요?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오세요. 혼자 하시기는 너무 힘든 장이에요. 그러나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장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제가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무방하게 되면 카카오톡방에다가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자, 그거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한 주간 동안 고생하셨고 다음 주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수익이 잘 나야 주말이 즐거운데 여러분들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회원님들은 뭐 즐겁게 마무리했으니까 고생하셨고 우리 회원님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도 준비하셔서 다음 주 시장 소외되지 말고 같이 좀 수익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